어제까지만 해도 알람 시계가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했는데 오늘은 알람을 끄고도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몸이 갑자기 자유로워지니 오히려 어색하기만 합니다. 창밖을 보니 평소 같으면 벌써 출근길에 나섰을 시간인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년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아침, 이 낯선 자유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선 그 첫날의 묘한 감정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고 아침 식사를 후딱 마친 후 집을 나섰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샤워를 할 필요도 없고 정장을 입을 이유도 없고 서둘러 아침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여유로움이 편하기보다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30여 년간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나 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습관적으로 출근 준비를 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출근할 곳이 없구나 하는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쁘게 돌아가던 사무실, 함께 일하던 동료들,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모두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해방감보다는 허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장보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니 아직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저만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평소처럼 지내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소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평소 같으면 신문을 대충 훑어보고 집을 나섰을 텐데 오늘은 신문을 구석구석 다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헤드라인만 봤던 기사들을 자세히 읽으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다 읽고 나니 아직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니 평일 오전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 프로그램, 건강정보, 연속극 재방송 등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뉴스 채널에 고정했지만 같은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 지루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집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간단한 점심을 먹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내내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을 텐데 이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볼까 하다가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산책을 나갈까 하다가도 혼자 걷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했으면서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급하게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동네를 제대로 둘러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의 동네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가끔 주부들이나 노인분들이 보일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나만 이렇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네 공원에 들러보니 평일 낮 시간임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는데 다들 어떤 사정으로 이 시간에 공원에 나와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막 퇴직한 분들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분들일까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1시간 정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것이 새삼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이 지냈다고 대답했지만 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직 제가 집에 계속 있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은 그동안 얼마나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일이 없으니 대화 소재도 마땅하지 않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특별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 대화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출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느낀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30여 년간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정체성이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책, 담당 업무, 동료들과의 관계 등이 나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취미를 개발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째가 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일정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집안일을 돕는 시간 등을 정해두고 따라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의 구조가 생기니 조금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퇴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일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큰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입해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시절 이후로 이렇게 천천히 책을 읽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읽던 책들과 달리 이제는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권을 읽는데 며칠씩 걸려도 상관없다는 여유로움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체육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소에 운동 부족을 늘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 제대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리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혼자 담당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 함께 하거나 가끔은 제가 직접 해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새로운 일을 배우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부엌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어색해했지만 점차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급하게 오가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했던 이웃분들과 이제는 여유롭게 안부를 묻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할 일이 없으니 모든 일을 천천히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놓쳤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변 풍경을 자세히 보게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